폰 바꾸려고 매장에 언제 가셨어요? 요즘 핸드폰 가게 풍경 이상합니다. 폰팔이 호객 행위도 사라지고 간판엔 임대문의 번호만 덩그러니 붙어 있는 곳도 늘었어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10여 년 전 공무원 한 놈 때문에 단통법 만들어서 여태껏 5천만 명이 사기당했다고요. 누가 핸드폰 매장에서 핸드폰 사냐? 공기계 사서 내가 개통 끝. 지원금은 지원금이 아니었어. 계상이 두드리면 70만 원에서 80만 원 더 쓰게 되는 사기잖아? 이런 말들을 하는 게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2.5%입니다. 돈값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환율은 1450원까지 출렁이고요. 이 말은 뭡니까? 사람들은 어려우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고정 지출부터 줄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1순위가 바로 휴대폰 약정입니다. 할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년짜리 자동 결제 족쇄거든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폰은 자급제로 사고 요금은 알뜰폰으로 갈아타는 겁니다. 이 년에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2년간 얼마를 더 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50만 원 이상 아낄 수 있는지 통째로 뜯어보도록 하면서 알뜰폰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 가지고 온 파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아끼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급제 핸드폰. 이건 폰 구매 방식이에요. 약정 없이 현금으로 폰을 사는 겁니다. SKT폰, KT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폰은 폰입니다. 어느 통신사든 유심만 넣어서 쓸 수 있어요. 두 번째, 알뜰폰. 이건 통신사 종류예요. MVNO라고도 하죠. SKT, KT, LG, U+3 사망을 빌려서 싸게 파는 통신사입니다. 유모바일, 티전드 모바일, 헬로 모바일 이런 데 말이죠.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알뜰폰 속도 느리지 않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차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알뜰폰은 3사망을 그대로 쓰거든요. SKT망 쓰는 알뜰폰은 SKT랑 똑같은 속도예요. 강동구에서 송파구 가도 터지고 지하철 타도 터지고 건물 안에서도 터져요. 차이가 없어요. 그럼 어떤 조합이 가능할까요?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방식, 약정으로 폰 사고 SKT 같은 3사 요금제 쓰기. 이게 전통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온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 약정으로 폰 사고 알뜰폰 요금제 쓰기.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약정 할인 조건이 3, 4고가 요금제 유지거든요. 세 번째 방식, 자급제로 폰 사고 SKT 같은 3사 요금제 쓰기. 이것도 비쌉니다. 월 7만 원짜리 요금제를 2년 쓰면 총 168만 원입니다. 계산해볼까요? 7만 원 곱하기 24개월 168만 원이에요. 이제 절약 방식 보겠습니다. 자급제로 폰 70만 원 사고 알뜰폰 월 2만 원짜리 2년 쓰면 총 118만 원입니다. 70만 원 더하기 2만 원 곱하기 24개월 48만 원, 합계 118만 원이에요. 차이가 얼마죠? 50만 원입니다. 보셨습니까? 2년간 50만 원을 더 내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고폰을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1년 된 갤럭시나 아이폰 30만 원에서 40만 원에 삽니다. 그리고 알뜰폰 이벤트 요금제 월 만원짜리 씁니다. 계산해볼까요? 중고폰 30만 원, 알뜰폰 만원 곱하기 24개월 24만 원, 합계 54만 원입니다. 전통 방식 168만 원, 중고폰 방식 54만 원, 차이가 114만 원입니다. 2년간 100만 원이 넘게 차이 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10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코스피가 2600선을 넘나드는 요즘 안전한 인덱스 펀드에 넣어두면 2년 후엔 더 불어나 있을 겁니다. 혹은 비상금으로 모아두면 급할 때 쓸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100만 원을 통신사에 그냥 갖다 바칩니다. 왜냐고요? 계산을 안 해봤거든요. 이게 바로 정보 비대칭의 함정입니다. 과거엔 대리점 직원만이 이 계산을 알고 있었어요. 소비자는 몰랐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검색 한 번이면 전국 시세가 다 나옵니다. 네이버에 갤럭시 자급제만 쳐도 가격 비교 사이트 10개가 뜨고 유튜브엔 알뜰폰 후기 영상이 수천 개 올라와 있어요. 정보 독점이 깨진 겁니다. 그럼 소비자는 뭘 합니까? 당연히 더 싼 걸 선택하죠. 대리점에서 폰 살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택, 다시 약정 맺기. 편합니다. 매장 가서 직원 말 듣고 새 폰 받고 2년 약정 사인하면 끝이에요. 2년 후 결과는 뭡니까? 월 7만 원 곱하기 24개월 168만 원 지출입니다. 장점은 귀찮은 일 없고 통신 품질 걱정 없고 AS 받기 편해요. 단점은 2년 묶이고 요금 비싸고 선택권 없습니다. 돈보다 시간이 더 귀한 사람, 바쁜 직장인이나 IT 잘 모르는 분들에게 맞습니다. 두 번째 선택, 신품 자급제 더하기 알뜰폰. 처음엔 부담스럽습니다. 현금 70만 원 나가니까요. 그런데 월요금이 2만 원으로 떨어져요. 2년 후 결과는 뭡니까? 총 118만 원 50만 원 절약입니다. 장점은 돈 많이 아끼고 약정 없어서 자유롭고 언제든 요금제 바꿀 수 있어요. 단점은 처음에 목돈 나가고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 합니다. 지출 최적화에 관심 많은 사람, 20대, 30대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생에게 맞아요. 세 번째 선택, 중고폰 더하기 알뜰폰. 이게 초전략 모드입니다. 중고폰 30만원 사고 알뜰폰 월 10,000원 이벤트. 요금제 쓰면 2년 후 결과는 뭡니까? 총 54만 원, 114만 원 절약입니다. 장점은 최고 가성비, 완전 자유, 돈 엄청 절약. 단점은 중고폰 상태, 체크 필요하고 최신 기능 포기해야 합니다. 가성비 추구하는 사람, 폰은 그냥 전화하고 문자하고 인터넷만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맞아요. 자가 진단 질문 드립니다. 첫째, 당신은 매달 통신비로 얼마를 냅니까? 7만 원 넘으면 개선 여지가 큽니다. 둘째, 이 년 약정이 끝나도 요금제 안 바꾸셨습니까? 그럼 지금 당장 검색하세요. 셋째, 현금 70만 원을 한 번에 쓸 수 있습니까? 없으면 중고폰 30만 원도 방법입니다. 추천 선택 드립니다. 7만 원 넘게 내고 약정 끝났고 현금 여유 있으면 신품 자급제 가세요. 돈 아끼고 싶고 IT 좀 하시면 중고폰 더하기 알뜰폰 가세요. 돈도 없고 귀찮으면 기존 방식 유지하되 요금제만 낮추세요. 그것만으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은 아낄 수 있어요. 자, 그럼 대리점은 왜 망하는 걸까요? 간단합니다. 손님이 안 오니까요. 이런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리점은 신규 가입자가 줄어들고 통신사는 고가 요금제 유지율이 떨어집니다. 매출이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점들이 뭐 합니까? 보조금을 더 올려요. 지금 가입하시면 50만 원 추가 할인 이렇게요.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보조금 올린 만큼 대리점 마진은 깎이거든요. 결국 대리점은 재고 부담의 고정비 압박까지 받아서 하나둘 문을 닫는 겁니다. 번화가 임대료는 여전히 월 500만 원씩 나가는데 손님은 한 달에 10명도 안 와요. 계산이 안 맞는 거죠. 대리점이 약해진 게 아니라 대리점이 설 자리 자체가 사라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비유 하나 드리겠습니다. 통신사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같은 거였어요. 폰도 사려면 우리 통신사 써야 하고 통행료도 비싸게 받고 우회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내는 거죠. 그런데 자급제와 알뜰폰이 뭘 만들었습니까? 무료 우회도로를 2개나 만든 겁니다. 첫 번째 우회도로 자급제. 폰은 온라인에서 싸게 삽니다. 두 번째 우회도로 알뜰폰. 요금은 알뜰폰으로 싸게 냅니다. 처음엔 우회도로가 좀 불편했어요. 자급제 폰은 AS가 애매하고 알뜰폰은 속도가 느리다는 소문도 있었죠. 그런데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자급제도 제조사 공식 AS 받을 수 있고 알뜰폰도 3, 4만 그대로 쓰니까 속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럼 사람들은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무료 우회도로 타는 겁니다. 통신사는 톨게이트 통행료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차가 안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통행료 낮추면 수익이 줄어져.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권력 이동의 실체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리점이 망하면 그 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강남, 홍대, 이태원 할 것 없이 상가 공실률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빈 가게 천지예요. 통신사 대리점이 있던 자리 지금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치킨집, 카페, 편의점 아니면 그냥 비어있거나 임대문의 번호만 붙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고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채원이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기억하시죠? 32세 직장인 채원이 2년간 50만 원 아꼈다고 했죠. 그럼 이 50만 원으로 채원이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채원이는 이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안전하게. 그런데 채원이 옆집에 사는 별님이는 달랐어요. 똑같이 2년간 50만 원 아꼈는데 이걸로 뭘 했냐면 경매 공부를 시작한 겁니다. 2025년 지금입니다. 별님이는 경매 사이트를 뒤지다가 발견했어요. 소형 상가, 감정가 6천만 원, 1회 유찰돼서 최저 입찰가 4,800만 원, 공실이고 통신사 대리점이 나간 자리예요. 별님이는 4천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본인 돈 500만 원, 대출 3,500만 원, 리모델링 300만 원 들여서 월세 60만 원에 내놨어요. 치킨집 사장님이 들어왔습니다. 계산해 볼까요? 월세 60만 원, 연 720만 원, 대출이자 400만 원 빼고 관리비 세금 100만 원 빼면 순수익이 연 200만 원 남습니다. 그리고 상가 가치는 그대로 4천만 원, 실질 수익률 5%예요. 5년 후 2030년입니다. 채원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통장에 모은 돈 250만 원, 매달 5만 원씩 5년 모았어요. 좋은 직장인입니다. 별님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상가 월세로 1,000만 원 받았고 상가 시세가 6천만 원 됐어요. 경기 회복되면서 역세권 소형 상가 수요가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별님이는 이 돈으로 두 번째 상가를 또 샀습니다. 10년 후 2035년입니다. 채원이 통장에 500만 원 있어요. 별님이는 상가 3개 보유하고 월세 2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차이가 뭡니까? 절약한 돈을 어디에 썼느냐의 차이예요. 저는 12년간 부동산 경매를 해온 투자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왜냐고요? 첫째, 공실률이 높을 때가 협상력이 최고입니다. 건물주는 공실이 무서워요. 빈 가게는 관리비만 나가고 수익은 제로거든요. 지금은 매수자가 갑입니다. 둘째, 저평가된 알짜 상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역세권, 대학가 근처, 주거
주거 밀집 지역의 소형 상가는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살아납니다. 유동 인구가 있는 곳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셋째, 경매 시장에 상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버티지 못한 건물주들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어요. 경매 낙찰가는 시세의 6할, 7할 수준입니다.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습니까?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실제로 2018년 상가가 망한다고 난리였을 때 상가를 산 사람들은 2021년 부동산 광풍 때 2배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사면 안 됩니다. 유동인구, 접근성, 주변 개발 계획을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공실이 왜 생겼는지 구조적 문제인지 일시적 불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1년, 2년 안에 차익을 기대하면 안 돼요. 5년, 10년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 질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30대입니까? 40대입니까? 만약 당신이 20대라면 축하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본 것만으로도 10년 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왜냐고요? 하루라도 일찍 깨달았으니까요. 만약 당신이 30대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통신비 절약하고 경매 공부하고 첫 상가 매입하면 40대엔 월세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40대라면 더 늦기 전에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50대, 60대 되면 은퇴가 코앞입니다. 지금 상가 하나 사두면 노후 대비가 되는 겁니다. 절대 안심하지 마세요. 억대 연봉 받아도 투자를 제대로 안 했다면 서울 아파트 놓쳤습니다. 소득의 높고 낮음이 아니에요. 어디서 결판 나는 거였냐? 하루라도 일찍 깨달았느냐?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즘 누가 대리점에서 개통하느냐? 라는 질문 하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건 2년간 50만 원에서 114만 원을 아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돈으로 10년 후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급제 더하기 알뜰폰. 이게 첫 번째 답입니다. 절약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답은 그 돈을 자산에 투자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쌓아두지 마세요. 인플레이션이 다 갉아먹습니다. 2026년 말 당신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168만 원 쓴 약정의 굴레 안에서 매달 7만 원 통신비 내고 있을까요? 아니면 100만 원 아껴서 경매 공부 시작하고 첫 상가 계약금 넣은 사람이 될까요? 선택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검색하세요, 비교하세요, 계산하세요. 그게 2년 후 당신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주고 10년 후 당신을 건물주로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채원별님이었습니다.